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새벽 네 번째 우주 비행에 나섭니다. 첫 민간 주도의 발사인데요. 전남 지역 기업이 만든 부품도 누리호에 실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인쇄 회로기판을 제조하는 광양의 한 생산 공장입니다. 투명한 필름에 발열 패턴을 인쇄하는 공정이 한창입니다. 일정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온도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영하 65도의 극저온부터 영상 200도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해 인공위성의 주요 부품으로 쓰입니다. 지역 기업에서 만든 온도 제어 시스템이 내일 4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 누리호에 탑재됐습니다. 누리호에 실린 13기의 위성 중 1기에 이 온도 제어 시스템이 탑재돼 있습니다. 해외 제품이 아닌 국내에서 만든 제품이 우주로 향하는 첫 사례입니다. 우주 항공 관련돼서 이제 대부분 유럽 인증이 돼 있는 시스템의 히터를 사용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국산화된 히터를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첫 민간 주도 발사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제작부터 조립까지 총괄했습니다. 그동안 주도했던 항공우주연구원은 기술 검증과 발사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이 민간으로 전환하는 상징이 될 전망입니다.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첫걸음을 의미하는 이제 중요한 발사 이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선진 사례들과 같이 상용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 1차 발사부터 시작해 2023년 3차 발사 이후 2년 반 만에 우주로 날아오르는 누리호. 내일 새벽 누리호는 고도 600km의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큐브 위성 12기를 올리게 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전후해 고흥 나로우주센터 주변 해상의 선박 운항이 전면 통제됩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 2시간 전부터 발사 후 10분까지 발사대 주변 해상과 발사체 비행 방향 해역 내 선박 진입이 차단됩니다. 통제구역은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km 앞바다와 누리호 비행 항로상에 있는 폭 24km, 길이 78km 해상입니다. 현재 발사 예정 시간은 오는 27일 오전 0시 54분에서 1시 14분 사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석유화학 구조 개편 마감 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업통상부가 석유화학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을 촉구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산이 사업 재편에 포문을 열었다면 여수는 사업 재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며 사업 재편 계획서 제출 기한은 12월 말이고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석유화학 산업 제도약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사업 재편 계획서 제출 시한을 다음 달 말로 제시한 바 있으며 석유화학 기업들이 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 재편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의 한 간부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업 관련 인허가를 총괄하는 자리에서 어민들만 골라 돈을 빌려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도 해당 공무원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에서 양식업을 하는 한 어민은 지난달 군청 간부 공무원에게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아들 사업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2주 안에 갚겠단 말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날짜를 번번이 연기하더니 지금은 연락도 끊긴 상태입니다. 수성가에서 과장팀으로 지내고 있고 그래서 믿고 빌려줬습니다. 나도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내서 힘들게 돈을 마련한 건데 사실 지금 저는 너무 힘듭니다. 해당 공무원은 고흥군의 어업 관련 인허가를 총괄하는 수산정책 과장입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어민으로 어업 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어민들은 36개 청결 나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없습니다.
공직자는 금전 거래를 할 경우 군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고흥군은 해당 과장이 지난 3일 신청한 명예퇴직을 보류했으며 직위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특별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첩보를 받고 내사를 진행하던 고흥경찰서도 고소장이 접수되자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해당 과장은 수십 명의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근 채권 집행을 피하기 위해 소유주택을 매매한 정황도 포착돼 강제 집행 면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주입니다.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7명이 동남아시아 등으로 출국해 아직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동남아 출국 관련 실종 의심 신고는 광주 10건, 전남이 4건으로 이 가운데 귀국했거나 소재가 확인된 사례는 광주 6명, 전남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취업 목적 출국 후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 등이 신고한 사례입니다. 경찰은 아직 신변이 확인되지 않은 광주 4명, 3명에 대한 소재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유사 피해 방지 홍보 활동 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이 된 지역 소멸, 지역 방송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역 방송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져 이를 타개할 생존 전략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지원 규모가 불분명한 광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발돋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방송 생태계 속에서 OTT 시장과 SNS의 급격한 확장은 지역 방송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지역 방송은 그 충격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진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좀 해결책도 내고 지역 방송이 정말 지역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생존 전략이 절실한데 안정적 재정 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 규모와 활용이 불분명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가칭 권역별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조직해 지역방송의 정부 광고 수수료 수입을 직접 배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각 권역별로 지역방송발전회를 새로 설치를 해서 지역의 실적에 맞는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상파 방송 광고를 지역 방송 광고와 결합해 판매하는 결합 판매 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필요합니다. 지역 방송 광고 수익의 40% 이상을 결합 판매가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2020년 위헌 소송이 제기돼 법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합 판매를 하는 매체사는 이제 채널 제어가를 받거나 심사를 받을 때 점수를 준다거나 아니면 공공의 역할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인증을 해준다거나. 지역 방송의 위기는 방송산업 전체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방송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함께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포스코가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벤처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그라운드 광양이 오늘 개관했습니다. 포스코의 그라운드 광양은 광양시 금호동 1원 연면적 2,105제곱미터 규모로 공유 오피스와 회의실, 이벤트홀은 물론 20여 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광양은 또 포스코 벤처 지원단을 통해 2차 전지와 수소 등 스타트업 입주 기업들에 대한 기술 자문과 R&D 지원 전문가 매칭 등을 지원합니다. 그라운드 광양에서는 내일 개관 기념으로 지역의 2차 전지와 수소 분야 벤처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돕기 위한 제2회 광양 2차 전지 수소 스타트업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광주를 방문해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기아차 광주 공장과 지역 골목 상권 등을 둘러봤습니다. 김 총리의 광폭 행보에 대해 내년에 치러지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민심을 다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방명록에 광주의 빛을 이어 국민의 삶과 주권을 꽃피우겠습니다라고 적은 김 총리는 박금희 열사묘를 참배하는 등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 차에는 이 적십자 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스를 향해서 개헌군들이 이제 총을 쏘겠던 거죠. 그 버스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3사람이 총탄을 맞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박근혜였습니다. 이후 김 총리는 기아 오토랜드 2공장과 송정시장 등을 방문해 기아차 노동자와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총리상을 수상한 광주 서구 동촌동 골목상권을 방문해 지역경제 회복의 해법을 강구했습니다. 김 총리의 이번 광주 방문은 내년 8월에 치러지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민심과 당심을 다지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내년 차기 당대표 선거에 김 총리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치를 1대1로 맞추는 당원당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정청래 당대표가 연임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기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 김 총리는 최근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총리가 마음대로 행보를 정하기 곤란하다며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려면 대통령의 뜻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총리가 자기가 앞으로 뭐 하고 이런 거는 제 마음대로 다 못합니다.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제가 뭘 하고 싶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넘어서는 얘기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김 총리의 차기 당권 도전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1인 1표제 당원당규 개정안은 다음 달 5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간담회가 오늘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독림호와 탁성호 피해자와 유족들의 증언과 재심 청구에 대한 변호사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납북 귀환 어부는 1950에서 1980년대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 중에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방향을 잃고 북한에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입니다. 이들은 귀환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가 뒤늦게 재심해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늘고 있어 전라남도가 다음 달 말까지 마스크 착용 캠페인 홍보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독감은 소아와 청소년층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더욱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인플루엔자주의보는 지난해보다 2달 빠른 시기인 지난달 17일 발령됐고 전국의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은 46주차 외래 환자 1000명당 66.3명으로 전주보다 31% 늘었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남과 광주에는 5mm 안팎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2에서 7도 사이가 예상되고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강풍 예보도 있지만 누리호 발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